자, 인수분해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x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x 더하기 2의 2와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더하기 a 더하기 4 이렇게 두 개의 2차식을 주어지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 두 2차식이 모두 같은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a의 값을 구하여라. 단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바로 보이죠? 인수분해 되는 게. 맞죠? 더해서 a 플러스 2고 곱해서 2a인데 더해서는 음수고 곱해서는 양수니까 둘 다 부호가 뭐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다. 맞죠? 그러면 x 쓰고 마이너스 a 한번, 그 다음 x 쓰고 마이너스 2 한번.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났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얘와 얘가 같은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면 주어져 있던 이 식은 얘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또는 얘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어요? 얘는 x 빼기 a에다가 무언가 다른 1차식이 있거나 또는 x 마이너스 2에다가 다른 1차식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란 얘기야.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풀 거냐? 다른 1차식이 누굴까? 최고차항이 x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x일 거고 얘만 모르니까 플러스 미지수 잡아서 m. 또 마찬가지 여기는 x 잡고 나머진 모르니까 플러스 n. 그 다음에 전개하셔서 위에 있는 식과 똑같다라고 정리한 다음 뭔가 미지수를 막 풀겠죠? 근데 우린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잘 보세요. 결국에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여기 잘 봐. 예를 들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 있어. 쉽잖아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x 빼기 3이죠? 이걸 방정식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는0, 즉 얘가 는0 하고 쓰여져 있으면 얘가 는0이라는 말이어서 인수분해가 되는 놈은 결국에는 근이 된다는 소리지. 뭐가 된다는 소리야? 근. 뭐가 된다고? 근. 그러면 는0 되는 x값이 2고 는0 되는 x값이 얼마? 3이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면 주어진 식은 반드시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인 거잖아. 그러면 이걸 이 식에다가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얘가 만약 얘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뒤에 걸 몰라도 얘가 는0 되는 x값인 얼마? a라는 놈을 주어식에다 대입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는 0이 된다는 거지. 한 번 더. 이 식이 x 빼기 a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놈이 는0 되는 x값인 a를 얘가 뭐로 갖는다? 근으로 갖는다. 해로 갖는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식한테 x에다가 뭐를 한번 대입해봐? a를 한번 대입해봐. 이해가 되죠? 또 마찬가지. 얘가 근이었다라고 하면 얘가 는0 되는 x값 얼마? 2. 그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식이 역시 뭐가 돼야 된다? 는 0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쉽죠. 주어진에다 a 집어넣어요. 그럼 a의 제곱, 눈 떼지 마. a제곱,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4a만 남는 거지. 맞지? 마이너스 4a. 이해하고 있지요? 그 다음 여기 뒤에 플러스 a 더하기 4. 그게 는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3a는 4니까 a는 얼마고? 3분의 4. 또 마찬가지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4. 그 다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요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8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8. 뒤에 그대로 a 더하기 4. 걔도 역시 는 얼마다? 0이다.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2a, a 빼기 a가 넘어가시면 a. 4 빼기 8 얼마야? 0이지. 이해했지? 그래서 a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a는 뭐일 수 없다? 0일 수 없다. 그러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 3분의 4. 자, 머릿속에 정리정돈을 꼭 하세요. 어떤 2차식이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면 결국엔 걔네들이 근이다 이거야. 맞죠? 걔가 뭐다? 근, 해다. 그래서 는0 되는 x값을 대입하면 주어진 식이 반드시 는 0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걸 이용하면 쓸데없는 노가다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2차 원칙 기본이니까.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가 11일 때 다음을 구하라 라고 묻는데
이때 두 자연수 AB. AB는 자연수래요. 맞죠? AB는 자연수. A의 32제곱 빼기 B의 32제곱은 A 플러스 B.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점점점 다 안 쓸게요. 어차피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A 8제곱 더하기 B의 8제곱, 마지막 A의 16제곱 더하기 B의 16제곱이 있으니까. 됐지? 우변 보지 말고 연습하는 중이니까 인수분해 한 번만 해보자. 됐어? 거꾸로. 곱셈 공식에서 했던 거를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자, 짝수제곱 마이너스지. 그럼 합차인 거죠? 맞아요? 그럼 A 32제곱은 누가 제곱된 거야? A의 16제곱을 제곱하면 32제곱이죠. 또 B의 32제곱은 B의 16제곱을 제곱하면 32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한 번, 그 다음 이거 빼기 이거 한 번. 맞아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는 또 짝수제곱 마이너스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 되겠지? 그럼 또 A의 몇 제곱? 8제곱을 제곱해야 16인 거죠? 그럼 A 8제곱, B의 8제곱, A의 8제곱 마이너스 B의 8제곱. 또 마찬가지로 요 놈은 또 짝수제곱이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합쳐.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A 4제곱 빼기 B 4제곱. 괜찮은 거 맞지? 자, 얘 한 번 또 합니다.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 A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지막 얘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끝나죠. 이해하셨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얘로 대체됐으니까 남는 것만 보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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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건 다 남은 거지. 맞지? 우변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렇지. A 마이너스 B만 없지. 지금 우변에 요 부분에 원래 누가 있어야 돼? A 마이너스 B 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왜 없을까? 그렇지. A 마이너스 B를 뭐로 본 거야? 1로 본 거야. 원칙적으로 이거는 문제에서 얘가 성립할 때라고 지정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하면 지금 두껍게 체크한 여기까지를 써야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려면 A-B가 얼마여야 된다? 1이었기 때문에 이 주어식이 성립했다는 얘기죠. 그럼 A-B는 1이고 A 플러스 B는 얼마? 11이니까 두 식을 뭐 하라는 소리예요? 연립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2A는 12, A는 얼마? 6. 맞죠? B는 5.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문제에서 두 자연수 A, B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정답이겠네. 자, 3번. 이제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보통 중학교 문제에서 어려운 인수분해는 사실상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문제와 동일하긴 한데 대부분 다 이런 문제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 3번, 5번 비슷해요. 3번, 5번이 다 비슷한 형태예요. 항도 많고 문자도 많은데 나보고 인수분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x제곱 y의 제곱 빼기 9x의 제곱 빼기 4y의 제곱 빼기 24xy 더하기 36. 얘를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물어요. 자, 정신 잘 차리고 잘 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수분해는 항이 2개나 항이 3개짜리여서 항이 2개나 항이 3개여서 공통 인수가 보이거나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맞지? 그런데 이렇게 항이 많다면 고등학교 걸 배운 친구들은 내림차순 정리하겠다라는 게 나올 거고요. 맞죠? 근데 우리는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항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적절히 묶어라요. 다시요. 항이 일단 2개, 3개가 아니야. 즉 몇 개 이상부터? 4개 이상부터. 항이 4개 이상부터 인수분해를 하세요 라고 나오면 무조건 적절히 뭐 해라? 묶어라요. 이해했어 안 했어? 이 한 줄만 딱 기억하는 거야. 적절히 묶는다라는 말은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반드시 2개, 3개 형태로 묶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해볼게요. 저 지금부터 어떻게 묶나 잘 봐요.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요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어떤 친구는 얘가 들어올 수도 있죠. 맞죠? 근데 일단 요거 먼저.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었다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9x제곱 더하기 4y의 제곱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 그럼 9x제곱은 누구를 제곱한 거지? 그렇지, 3x를 제곱한 거야. 4y는 누구를 제곱한 거야?
2y를 제곱한 거야. 그럼 이걸 이렇게 통째로 제곱의 형태로 쓰게 되면 가운데항 2ab죠. 2ab. 그럼 두 개 곱하면 6xy에다가 2를 곱하면 12xy가 필요하지. 단 여기가 꼭 플러스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플러스면 더하기 12x고 12xy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2xy겠지. 맞지?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야? 마이너스 24xy가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2xy만 가지고 온다면 단 이 앞에 누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2xy가 나오려면 여기에 뭘 갖다 써야 되는 게 맞아요? 플러스를 갖다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이게 연상이 되는 친구들은 한 방에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 지금 선생님이 풀어서 써드릴 거예요. 자, 합니다. 너는 마이너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근데 3x의 통째로 제곱, 2y의 통째로 제곱이라 12xy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2xy만 가져오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남는 게 누구겠어요? x제곱, y제곱 남을 거고요. 여기서 또 누가 남아요? 여기서 또 누가 남아? x제곱,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xy만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 12xy가 또 남겠지? 그 다음 더하기 36이 남겠죠. 어때요? 항 6개가 항이 5개였는데 항이 몇 개로 늘어났어? 3개, 3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 형태 2개 아니면 3개 형태로 바뀐 겁니다.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밑에 거부터 해볼게요. 자, x제곱, y제곱이니까 x, y가 제곱됐겠죠? 36은 6이 제곱됐겠지? 2ab 해서 마이너스 12xy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뭐 갖다 쓰면 돼? 마이너스 쓰면 되겠죠. 끝났죠? 얘는 끝났어요. 이렇게 제곱. 그 다음 얘는요. 다 마이너스를 묶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를 묶었다 생각하면 요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쓰시고 9x의 제곱은 3x의 통째로 제곱 4y의 제곱은 2y의 통째로 제곱 플러스 12xy니까 여기다 더하기를 쓰시고 제곱하시면 딱 맞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곱 마이너스 뭐야? 합차. 앞에 거 쓰고 더하기 뒤에 거 더하기 3x 더하기 2y 또 앞에 거 쓰고 xy 빼기 6 그 다음 마이너스 붙여서 갖고 오는 거지 뒤에 거는 그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인수분해 끝났어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적절히 묶겠다. 묶을 때는 항이 2개 아니면 몇 개? 3개로 묶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대부분 다 항이 몇 개라서 2개 아니면 3개라서. 이해했지? 이왕 이 문제를 한 김에 5번 문제를 먼저 할게요. 자, 5번 문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2, 3, 4, 5. 이 숫자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가 숫자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져 있다. 이때 4장의 카드를 한 장씩 뒤집어서 나오는 숫자를 순서대로 A, B, C, D를 하겠다. 맞아요? 이때 문제는요. 맨 끝에 보시면 단 한 번 뒤집은 카드는 다시 뒤집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2, 3, 4, 5를 한 번씩은 사용해야 된다는 소리겠지? 이해되죠? 뒤집어서 카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뒤집었어. 첫 번째 뒤집었더니 3이 나와. 그러면 이걸 A라 쓰겠다고 한 거고요. 맞죠? 두 번째 뒤집었더니 뭐 2가 나와. 그럼 이거를 B라 하겠다고 한 거고. 이렇게 설명한 거니까. 자, 어쨌든 이 중에 한 번씩 A, B, C, D가 있다. 됐지요? 자, 이랬을 때 문제가 겁나게 길어요. C제곱 더하기 D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C 더하기 A의 D 더하기 BC 더하기 ECD. 선생님 문제 잘못 쓰는지 봐주셔야 됩니다. C제곱 D제곱 AB AC AD 그 다음 BC ECD BD 여기까지 나온 거 맞죠? 자, 이 식을 문제에서 뭐야? 이놈의 뭐를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나 이렇게 긴 식을 뭐 해야 되는 거니? 정리하라는 거잖아. 다시 이 긴 식을 뭐 하라는 거야? 정리하라는 거야, 얘들아. 주어진 식을 정리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이 말은 제가 늘 얘기하던 건데 묶여 있으면 뭐하고? 풀고 풀려 있으면 뭐해? 묶는 거야. 그럼 지금은 풀려 있으니까 묶어라. 즉 뭐 하라는 소리야?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지. 이해되죠? 묶으란 얘기니까 인수분해 하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항이 겁나 길어.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적절히 묶어서. 이해되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 봅니다. C제곱 D제곱이 있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쯤에 누가 있어? ECD가 보여.
맞아요? 그럼 얘를 C 더하기 D의 완전 제곱으로 쓸 수 있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또 보이는 대로 가볼게요. 요거 얘네들 세 개는 차례대로 A를 갖고 있고 남아있는 얘네들은 A가 없어요. 맞나요? 그럼 요거는 먼저 A로 묶어볼게요. B 더하기 C 더하기 D. 제가 지금 적절히 묶는다고 했어요. 항상 2개 또는 몇 개? 3개로. 그럼 마지막 요거는 BC, BD니까 B로 묶이겠다? 괄호 열고 뭐야? C 더하기 D죠. 보통 쉬운 문제였다면 그나마 조금 쉬운 문제였다면 지금 항이 하나, 둘, 3개가 됐으니까 3개의 공통인수가 보였을 텐데 지금 조금 더 어려워진 거라서 항 3개는 아니지만 얘하고 공통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얘네 둘을 일단 뭘로 묶을 수 있어요? C 더하기 D로 묶을 수 있겠다. 그럼 여기는 C 더하기 D가 한 번 남았을 것이고 여기는 C 더하기 D를 가져갔으니까 플러스 B가 남았겠죠? 그리고 남은 놈 그대로 갖고 와보면 A에 B 더하기 C 더하기 D예요. 그랬더니 다시 B 더하기 D 더하기 C, B 더하기 C 더하기 D 둘이 어때? 또 똑같아. 봤어? 그러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D로 다시 한번 뭐 해준다? 묶어준다. 그럼 여기는 C 더하기 D, 여기는 플러스 A가 남으면서 인수분해가 끝났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중학교 문제치고 조금 과한 게 있긴 한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자기만의 원칙이 딱 서 있으면 그 원칙대로 자꾸 접근을 했을 때 아무리 복잡해도 매번 비슷하네? 라는 느낌을 받으면 변형이 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나 변하지 않고 사용한 원칙이 뭐예요? 적절히 묶어라예요. 뭐 했다고? 적절히 묶어라. 그리고 공통 부분으로 계속 묶어주는 과정들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첫 줄. 네 자연수 A, B, C, D. 자연수라는 조건들을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제가 늘 하던 얘기가 있는데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미지수가 2개야. 그럼 식이 몇 줄? 2줄이 있어야 원래 연립이 가능한 거야. 근데 지금처럼 미지수가 몇 개 나왔어? A, B, C, D? 4개 나왔으면 원래 식도 몇 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순서쌍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뭘 쓸 수 있어서? 순서쌍을 쓸 수 있어서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조금 부족해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말이 딱 나오면 순서쌍을 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라고요. 아셨죠? 자, 그럼 씁니다. 네 자연수 A, B, C, D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네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물어요.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을 보니 A 더하기 B 더하기 AB 걔가 134래요. 규칙적으로 쓰여져 있네요. B 더하기 C에 BC 얘는 107이랍니다. 그리고 C 더하기 D 더하기 CD 얘는 139래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얘가 참 눈에 잘 익을 텐데 잘 봐. 얘를 보잖아. 뭔가가 부족해. 잘 봐. 얘를 보잖아. 선생님 지금 어떻게 가나 봐. A, B 뭔가 분리하고 싶은 거야. 순서쌍을 써야 되는데 항이 이렇게 많으면 순서쌍을 매기가 쉬워? 어려워. 순서쌍을 쓰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돼. 잘 봐. A 더하기 B가 예를 들어 뭐 5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A 곱하기 B가 5 이런 형태여야지 순서쌍을 쓰기가 좋은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럼 얘를 분명히 곱하기의 형태로 얘를 바꿔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인수분해지. 맞지?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니까 일단 A, B라고 하는 놈이 보이니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으면 되겠거든?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 B면 되니까 여기 더하기 1 여기에 더하기 1이 있으면 되겠어. 그럼 내 맘대로 좌변에 뭐를 더하는 셈이야? 1을 더하는 셈이야. 맞아? 그럼 좌변에다 1을 더했을 때 우변에다가도 1을 뭐 해야 돼? 더해야지. 근데 이걸 자꾸 관찰해. 자주 나오는 거야. A, B, A 더하기 B. 맞아요? A, B, A 더하기 B. 그러면 인수분해가 1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1만 있으면 A 더하기 1, B 더하기 1로 된다고요.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죠? BC니까 B 더하기 1, C 더하기 1. 더하기 1 하셔서 108. 얘도 C 더하기 1, D 더하기 1. 139에다 더하기라면 얼마? 140이겠죠. 이해하셨죠? 지금부터
곱하기 형태로 분리했으니까 얘도 곱하기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인수분해 합니다. 시작. 빨리 소인수분해 해줘. 5로 나누면 27. 그럼 3의 세제곱 곱하기 5였단 얘기네. 맞죠? 108은 9로 나누면 9 곱하기 12니까. 맞죠? 2의 제곱 곱하기 3에다가 3의 제곱이라 2의 제곱 곱하기 뭐야? 3의 세제곱. 괜찮지? 140은 2 곱하기 70. 그럼 7 곱하기 10. 2의 제곱 5. 그 다음 뭐야? 7.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자 위에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이 얘래요. 근데 밑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 B 더하기 1. B 더하기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인수여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누구여야 돼요? 3이어야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B 더하기 1이라는 애가 3의 세제곱이 보이니까 얘가 3일 수도 있고 3의 제곱일 수도 있고 3의 세제곱일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근데 만약에 3이었다면 얘들아 잘 봐요. B 더하기 1, B 더하기 1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3의 세제곱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원래 원칙은 3일 때, 3의 제곱일 때, 3의 세제곱일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이해했어? 근데 만약 얘가 3이야. 그럼 C 더하기 1이 요거 3 하나 빼고 3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얘가. 그럼 밑에 C 더하기 1이 또 있어. 그럼 얘가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었어야 되는데 여긴 3이 있어 없어? 없죠. 즉 이 말은 3을 남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어서 B 더하기 1이라는 애가 무조건 3의 세제곱이어야 되겠구나 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B 더하기 1이 3의 세제곱이 되는 순간 A 더하기 1은 뭐가 되고? 5가 될 거고. 맞니? 그 다음 요놈 B 더하기 1이 3의 세제곱이니까 C 더하기 1은 2의 뭐여야 돼? 제곱이어야 되겠죠. 얘가 2의 제곱, 여기도 2의 제곱 있네요. 맞아요? 그럼 D 더하기 1은 뭐여야 돼요? 5 곱하기 7이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가장 큰 수를 찾는 거니까 요렇게 따지셔서 계산을 쭉 해보시면 A는 얼마 나와? 4. B는요? 26. 여기 C는요? 3. 여기 D는요? 34. 이해하셨죠? 이거 4개를 다 더해줘라. 이해했니?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겠습니다. 49의 제곱 더하기 72의 제곱. 이 중에 가장 큰 소인수를 써라. 자, 얘도 잘 봐봐. 이거 설마 계산할 건 아니잖아. 49 제곱 진짜 계산하고 72의 제곱 진짜 계산 다 더할 건 아니잖니? 그럼 우리는 이제 숫자보다 당연히 뭐가 익숙한 건데? 문자가 익숙한 건데. 뭐가 익숙해? 문자가 이제 익숙한 거야. 근데 항상 숫자를 볼 때 관찰을 먼저 해야 돼. 만약에 얘가 72가 아니라 51 정도로 나왔어. 49랑 51. 그럼 묘하게 관계가 있지. 두 개를 더하면 뭐일 거고? 100일 거고. 맞죠? 얘는 5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너는 50 빼기 1, 얘는 50 더하기 1. 뭔가 규칙을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얘는 아무런 관계도 없네? 예쁘지가 않잖아 숫자가. 49에서 71을 더해도 숫자가 안 예쁘고 49에서 72, 70에서 49를 빼도 숫자가 별로 예쁘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저는 얘를 A 제곱이라 할 거고요. 그냥 71을 B의 제곱이라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문제는 저 상태에서는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안 풀린다는 거야? 안 풀린다는 거야. 그러면 뭐 하고 싶겠니? 제곱제곱이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제곱제곱이 마이너스면 합차였을 텐데 제곱제곱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완전 제곱식밖에 없지. 다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꼴랑 4개밖에 없잖아요. 꼴랑 4개? 꼴랑 4개 뭐? A 뿜마 B의 제곱, 그 다음 A의 제곱 빼기 B제곱, 그 다음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요런 거, 그 다음 AX 더하기 B, 뭐 CX 더하기 D 이거 말고 배운 거 없잖아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맞죠? 그러니까 제곱이 더하기로 연결된 건 누구밖에 없어요? 완전 제곱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내 맘대로 플러스 2AB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 맘대로 문제를 바꿨잖아요. 원상복구 시켜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AB 해줘야죠. 이해했지요? 그러면 너는 A 플러스 뭐야?
b의 제곱. 너는 마이너스 2a b가 된 거죠. 이해했니 안 했니? 이해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봅니다. 49 더하기 72 얼마예요? 121이죠. 12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9 곱하기 72지. 이것도 그냥 계산할 거 아니지? 지금 분명히 인수 찾으라고 했어. 뭐 찾으라고 했다고? 인수, 소인수 찾으라고 했다고. 얘도 분리시켜봐. 얘 뭐야? 7의 제곱 곱하기 72는 98이지. 98. 그럼 9는 3의 제곱, 8은 2의 세제곱, 앞에 2가 있어서 2의 4제곱. 그랬더니 너무 예뻐진다. 2의 제곱, 7, 3의 통째로 뭐죠? 제곱이야. 아, 선생님 꼭 이 짓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문자로 바꾸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숫자 계산을 일일이 해서 이렇게 따지면 그냥 49의 제곱 더하기 72의 제곱이 더 쉬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묻는 게 아니야, 얘들아. 49의 제곱 더하기 72의 제곱을 구하라고 물은 거면 그냥 직접 계산하는 게 더 빠르지. 근데 지금은 그거에 뭐를 구해야 돼? 소인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49의 제곱 더하기 72의 제곱을 계산한 결과를 다시 소인수 분해를 한다? 숫자가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소인수를 써야 되는데. 이해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바꾸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소인수를, 이거에 대한 계산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지? 그래서 무턱대고 계산하지 말고 자꾸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보세요. 잘 봐요. 앞에 건 121의 제곱이에요. 빼기 뒤에 건 요놈의 제곱입니다. 제곱 마이너스니까 뭐가 됐어요? 합차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요. 121에 더하기 요거 28 곱하기 3이 얼마니? 28 곱하기 3 맞지? 그럼 84인가요? 네, 그러면 121에다가 84를 더하는 거 한 번, 그 다음 121에다가 84를 뭐야? 빼는 거 한 번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올 수 있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가장 큰 소인수를 계산하라고 물은 거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 205지?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37 나오지? 맞죠? 요 상태에서 가장 큰 뭐를 구하라고 했다? 소인수를 구하라고 했다. 그럼 얘만 소인수 분해하면 되잖아. 얘는 이미 소수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205는 얼마야? 5 곱하기 41이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럼 가장 큰 소인수 누구야? 41. 요거 하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7번. x 빼기 y는 2 마이너스 루트 3, y 빼기 z는 2 더하기 루트 3. 이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빼기 xy 빼기 y의 z 빼기 zx. 사실상 우리 고등학교 걸 만약 공부한 친구라면 사실 이거 한 방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일단 그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맞죠? 지금 원칙대로 잘 봐. 모든 항에다가 임의적으로 2를 곱할 거예요. 뭐를 곱한다고요? 2요. 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제곱이 보이는데 주어진 건 x 빼기랑 y 빼기 z면 사실상 x 빼기 y의 제곱과 y 빼기 z의 제곱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럴 거 아니니 뭔가 이것을 이용하여 얘를 구하라고 한 거면 이놈의 완전 제곱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제곱한다면 빼기 이거 통째로 제곱한다면 x제곱 y제곱은 나오지만 빼기 2xy가 없죠. 맞아요? 여기도 완전 제곱한다면 빼기 2yz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 xy, 2yz가 다 한 개씩밖에 없어요. 봤어요? 그래서 모든 항에다가 임의적으로 아무도 안 시켰지만 내가 곱하기 얼마 하겠다? 2를 하겠다. 맞나요? 자, 2를 곱하면 2x의 제곱, 2y의 제곱, 2z의 제곱 빼기 2x의 y, 빼기 2y의 z, 빼기 2zx가 될 거고 내 맘대로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사실상은 앞에다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x제곱 1개, 여기서 y제곱 1개, 여기 빼기 2xy 묶으시면 x-y의 제곱. 맞지? y제곱 하나 남은 거, 그 다음 z제곱 하나, 마이너스 2yz 하나. 그러면 y 빼기 z의 또 완전 제곱. z제곱 하나 남은 거, x제곱 하나 남은 거, 마이너스 2zx 하시면 z 마이너스 x의 통째로 제곱. 그놈 앞에 2분의 1이 있었다. 되셨나요? 네. 그럼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자, x 빼기 y 여기 있네. 2 마이너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의 통째로 제곱. 더하기 y 빼기 z도 여기 있네. 2 더하기 루트 3의 통째로 제곱. z 빼기 x가 없죠? 이 두 식을 이용하여 z 빼기 x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y를 소거시키라는 거지. 그럼 두 식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빼기 y 플러스 y 사라지겠죠? 예, 좌변끼리 더하니까 x 빼기 z가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우변끼리 더해주니까 4가 됐죠. 그럼 z 빼기 x는 마이너스 4겠죠? 근데 어차피 제곱하는 거니까 의미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쓸게요. 마이너스 4의 통째로 뭐야? 제곱. 괄호 닫고 2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 이해했지? 잔계산 안 해도 되지? 마지막 계산이니까 요거 하시면 15가 나옵니다. 됐죠? 가운데만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이야. 잘 봐요, 이제. 얘도 제가 좀 쉽게 풀 거니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답지에 나와 있는 방식이 지금 3번이나 5번이나 뭐 특히 8번, 1번, 3번, 5번, 8번 이런 거 다 답지에 있는 방식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풀이 방식이. 얘도 잘 보세요. 두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의 제곱은 7일 때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의 4제곱을 구하세요. 요거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준비되셨어요? 저 해요. 자, 일단 요 놈을 찾고 싶은데 요 놈을 이걸 이용하고 싶을 거 아니니? 맞지?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통째로 제곱. 맞아? 이건 익숙한 거잖아. 곱셈공식 변형이니까. 4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2x제곱 y제곱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빼기 뭐 해줘? 2x제곱 y의 제곱. 그러면 얘가 된 거죠. 이해했어 안 했어? 그 다음 요거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써먹고 싶은 거니까 통째로 4제곱이지만 일단 누구 먼저 하는 거야? 제곱 먼저 하는 거지.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을 먼저 하면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의 제곱이 될 거고 4제곱이었으니까 이걸 다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제곱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기본 계산이니까 전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됐어요? 그런 다음 주어진 식 잘 봐. 그럼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7 마이너스 뭐죠? xy예요. 그러면 요거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대로 씁니다. 7 마이너스 xy의 통째로 제곱 빼기 2x의 제곱 y의 제곱이었고요. 됐죠? 그 다음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대신에 역시 누가 들어갔다고? 7 빼기 xy가 들어갔다고. 그럼 빼기 xy다 플러스 2xy니까 7 더하기 뭘로 바뀌어? xy의 통째로 제곱으로 바뀌었어요. 봤나요? 이제부터 그냥 풀려요. 자, 잘 봐. 요거 뒤에 거 다 노가다 안 하고 그냥 바로 하자. 요거 제곱하면 x제곱 y제곱이죠. 요렇게 제곱하면 플러스 x제곱 y제곱. 여기도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 x제곱 y제곱. 2x제곱 y제곱이 보이는데 여기 빼기 2x제곱 y제곱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거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마이너스 2ab 하면 마이너스 14xy. 여기는 플러스 2ab 하면 더하기 14xy. 또 소거가 되겠죠? 그럼 남는 건 이제 뭐밖에 없어요? 상수항. 그래서 7의 제곱 얼마? 49. 여기도 7의 제곱 얼마? 49. 그래서 두 개 더하셔서 최종 정답은 98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라고 물은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 식을 지지고 볶아 이 모양을 만들던가. 맞죠? 이 모양을 정리해서 주어진 조건의 모양을 대입해서 사용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이해가 되지? 여기까지.